자,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 해주신 미나 씨에게 웃기죠? 화면으로 보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구두 색깔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서 미나 씨의 강연을 이제 선생님의 강연을 쭉 들어왔는데요. 제가 알고 보니까 저하고 딱 한 살 차이 나는 나이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미나 씨보다 조금 동생이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언니시거나 말하자면 굉장히 비슷한 또래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꼈던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공감하고 나의 아픔도 좀 돌아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아까 시작할 때도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독한 습관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던 선생님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직접 정말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또 이제 나이에 있어서도 많이 차이가 있고 해서 정말 부담이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1년에 한 100권 이상의 책을 읽는 배우시고 워낙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모셨으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 많이 되셨죠? 네, 정말 부담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근데 약간 일단 너무 감사했죠. 사실 되게 굉장히 많이 고사했어요. 그게 정말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좋지만 많은 분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연 자체가 책을 정말 좋아하고 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조금 멀어지고 책에서 좀 멀고 책이 좀 힘들다, 읽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책을 추천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대중적이고 쉽고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사로 조금씩 또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용기를 얻었고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참 상당히 부끄럽고 떨리네요. 정말 좋았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고백하자면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정말 막 부끄러워서 숨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일 때문에 한 반 강제적으로 책을 읽어야 하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자꾸만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정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의식적으로 책 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오늘 무시은 안미나 선생님처럼 제가 막 책이 정말 좋아서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일단 고백드리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책과 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책을 더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책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들을 좀 방법을 터득하고 싶다라는 방법을 미나 씨를 통해서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잘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일단 그 안미나 씨가 해주셨던 그 젊은 시절 가장 방황했던 그 젊은 시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면 저는 정말 좀 놀랐어요. 보기하고도 너무 달랐고 그 본인이 느꼈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아주 정면 돌파하는 그 느낌도 정말 멋있고 새로웠었거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인데 본인의 20대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을 스스로 더 만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스스로를 딱 몰아서 그래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한번 견뎌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안미나 씨가 찾게 됐던 책 또는 어떤 구절에서 내가 가장 큰 위안을 얻었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 계신 많은 청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책을 읽을 생각이 많이 없어졌죠. 네, 일단 그러니까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오다 보니까 아무 책도 들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좀 지탱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좀 독파하게 된 책이 있다면 사실 그게 성서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는 사실 교회는 다녔으나 믿음이 없었고, 네, 성경책은 있었으나 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성경책이 저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너도 네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나에 대한 많은 것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포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난한 상황, 이 나에게 가져다 준 가난한 마음에 굉장한 위로를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리고 뭐 읽고 싶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고어로 약간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막 유행하는 소설이나 막 이렇게 요즘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내가 너무 이 유한성에 막 부딪혀서 힘들다 보니까 진짜 좀 그냥 영원한 거, 오래된 거, 막 이런 걸 찾게 되는 마음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내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나의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내가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었다고. 근데 아마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미나 씨가 했던 그 고민 그대로가 사실은 제가 최근에 했던 굉장히 많은 부분의 고민들과 비슷하고, 제가 최근에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 안미나 배우의 강연을 듣고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막 그 과정을 느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젊은 대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훗날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거야, 인생 나도 다 그런 거 겪었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혹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착각인데 그것을 착각이라고 여기지 못해서 나중에 더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을 만한 청춘들에게 미리 해주고 싶은 이야기, 좀 덜 아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연사분들이랑 달리 제가 좀 얘기를 또 하고 싶고,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이 연기자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연기자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저번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가수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문지 아나운서께서도 이런 시기를 겪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느껴지는 건데, 사실 본인은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잖아요. 근데 특히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 삶의 정말 일부 중에서도 일부만을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그 일부가 본인한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미 보여줬던 그 이미지, 밝고 명랑하고 그런 것 같은 그 이미지. 그 이미지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가장 힘든 만큼 딱 깼을 때 진짜 자유로워지는, 완전히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인생은 혼자 사는 겁니다. 이걸 좀 미리 알고 가셨으면 좀 덜 아프실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똑같은 구절을, 똑같은 작가가 쓴 똑같은 책의 똑같은 구절을 읽는데 각자가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구절이 완전히 다르게 읽혀지기도 한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척 힘든 시간일지언정 그 경험들이 책을 읽는 데 통해서는 굉장히 즐거움이 배가 될 수가 있는 경험들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처음보다 조금 더 찾게 된 책의 즐거움들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책의 스토리라인에서 재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예전에 읽었을 때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거 혹은 다시 상기시켰을 때도 그런 구절이 있었어? 그런 부분이 있었어? 아니 아예 어떤 인물 한 명을 그냥 아예 망각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주인공 4명인데 3명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그런 경우 정말 많고 다시 읽었을 때 근데 저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한 명이. 근데 그럴 때 느낌이 어떠냐면 좀 내가 새로운 눈을 떴구나. 약간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또 제가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생각에 좀 기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책을 읽다 보니까 느껴지는 책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읽다 보면 나는 이 작가가 좋다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근데 그 작가가 좋아서 그 작가의 책만 읽다 보면 꼭 반복되는 어떤 구다리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데 왜 이 작가도 당연히 알 텐데 이걸 왜 계속 반복하지? 혹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엿볼 수 있는 작가의 내면이 또 주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나는 이런 건데 이런 공감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또 첫 문장을 읽는 즐거움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장르를 처음 읽었을 때 그 개척하는 성취감 이런 것들도 생겼고요. 사실 이건 좀 약간 문제인데 제가 책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책을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 스스로 좀 다짐하는 게 서점을 갈 때 얼마 이상은 들고 가지 말자. 약간 이런 약간 책에 대한 낭비벽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책 쇼핑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네. 실제로 주변에 어떤 책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읽지 않더라도 일단은 책은 사놔라.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은 들춰보게라도 되어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내가 관심 분야가 생겼을 때 그 책을 읽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사놓은 책은 영원히 안 보고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해서 서점에 가가지고 서점에 가는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 말고 서점에 대해서 일단은 가서 이렇게 책이라도 사라는 얘기를 정말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어떤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궁금해요. 미나 씨는 정말 책을 많이 읽는 배우로 유명하단 말이죠. 어떤 계기로 해서 그렇게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즐거움이구나 라고 해서 1년에 100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되는 습관을 갖게 됐는지 그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제가 어제까지 막 준비했던 거 사실 그거에 관한 거였어요. 제가 제일 답답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니?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 이런 걸 물어보는데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좀 재밌는 책 좀 골라서 보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물론 책이 유익하다는 걸 너무 알고 있고 읽고 싶으니까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책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읽기 힘든데 읽기 힘든 책을 골라요. 그럼 당연히 못 읽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릴 때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제 막 쌓아놓고 막 밤새 읽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 잔소리를 할 법도 한데 되게 감사한 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읽는 것보단 만화라도 읽는 게 낫다. 근데 거기서 되게 약간 뭐랄까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제 만화책이 좋아하는 만화책들 다 떨어지고 이제 다음 만화 좀 기다리려면 또 한 달 기다려야 되고 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거 습관이 그러니까 뭔가를 생겨서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읽고 있는 그 습관 예. 자체가 생긴 네. 거군요. 그래서 그 다음번엔 그 다음으로 재미있는 책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 다음번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리 소설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추리 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뭐 그 다음번엔 소설도 좀 읽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읽는 거는 나한테 재밌는 거다라는 게 저한테는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학교 와서 좀 진짜 책을 읽어야 되고 막 이랬을 때도 그게 막 굉장히 어렵거나 따로 시간을 막 내야 되겠거나 막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쾌락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사실 아까 했던 강연도 삶의 즐거움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어제까지 준비했던 이야기도 제목은 사실 행복한 책 읽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행복에 대한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서은국 교수님이 심리학 교수가 쓴 이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맞아 그런가 하고 깨달은 부분이 뭐였냐면, 사람들은요 이 행복이 어떤 의지나 생각에 의해서 약간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이 친구한테 야, 너 좀 생각을 고쳐 먹어. 좋은 생각을 좀 해. 또 맨날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우울하지.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이제 어떤 자극에서 느껴지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있으면 일단 사람의 머리는 굉장히 빠르게 이게 쾌감이냐 불쾌감이냐를 구분해요. 근데 이 쾌감을 많이 느끼면 그것들이 모여서 나 행복해 라고 인지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 감각들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사실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데 행복을 느끼지 않고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는 생각을 고쳐 먹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과 똑같다고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임금님이 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령을 보낸 거예요. 이겼나 졌나 가서 보고 와라. 그런데 그 전령이 가서 임금님 죄송하지만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금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 이 전령을 죽이고 새로운 전령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전령을 보내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읽기에 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읽는 게 유익한 걸 아무리 알고 읽어야지 생각을 한다고 읽게 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습관은 쾌감을 다시 되찾고 싶은 행동에서 비롯된대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어떤 학습을 시킬 때 그 보상을 주는 거고요. 쾌감을 느낄 만한 보상을 주는 거고, 그 보상, 그 행동과 보상이 반복되었을 때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강화되죠. 그 행동 자체가. 그래서 습관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책은 유익한 거니까 유익한 책을 읽자.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억지로 한 거 읽는다고 사실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 내 습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설령 읽어서 습관을 만든다고 쳐도 그 책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생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내 인생을 바꿔봐야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제일 재밌는 책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